안녕하세요. 기계교육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로서 과학 교양서까지 썼지만 동시에 귀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재밌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귀신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목격담이 전해 내려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귀신하면 공포고, 공포하면 스티븐 킹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호러의 제왕, 문학의 거장, 스티븐 킹의 비교적 최신작 나중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독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초자연, 성장과 상실,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리는 인간의 공포. 실제로 스티븐 킹은 이 테마를 수없이 변주해왔죠. 캐리에서의 염동력, 샤이닝과 닥터 슬립의 샤이닝 등등 수없이 많은 초자연적 현상을 주제로 삼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제이미 컨클리는 죽은 사람을 봅니다. 그것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흔한 설정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속 귀신 이야기에는 귀신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킹은 여기에 흥미로운 규칙을 하나 더 끼워 넣었습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설정 하나가 나중에를 단순한 유령담이 아니라 스티븐 킹식 세계관 실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인공 제이미는 뉴욕에서 어머니와 살아가는 평범한 소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보입니다. 심령술사, 퇴마사, 접신한 무당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는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집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을 걸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엔 이 설정이 식센스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형입니다. 제이미는 세상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능력을 숨기고 엄마와 살아가려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어른들입니다. 문학 에이전시인 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해서 죽은 작가로부터 인기 소설의 속편을 얻어내고, 어머니의 지인인 형사 리즈는 제이미의 능력을 수사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죽은 범죄자에게 숨겨진 정보, 폭탄의 위치, 범죄의 진실 같은 걸 묻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증거법입니다. 증인은 사망했지만 직접 증언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법정에서 오가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설정입니까? 이런 주인공의 능력을 써먹으려는 어른들로 인해 주인공은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 작품엔 죽음 이후의 존재, 원한, 악령 같은 것들은 많습니다. 샤이닝에서의 오버록 호텔, 펫 세메터리에서의 기유한, 그것의 삐에로 괴물, 더 미스트의 괴물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끔찍한 저세상의 존재들을 세상으로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화한다는 구조는 의외로 스티븐 킹의 세계에서 흔치 않습니다. 보통 초자연적인 존재와 대면해서 사로잡히거나 당하거나 하며 죽음과 구원을 다루고, 끽해봤자 메시지를 받는 정도이고, 그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안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의외로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이라서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는 킹의 전통적인 특별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의 계보에 있으면서도 죽은 자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이라는 점에서 꽤 독특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설정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3원칙을 창조하고 그걸 중심으로 수도 없이 많은 로봇 소설의 세계관을 창조해냈듯이, 스티븐 킹은 이 설정 하나를 중심에 두고 나중에를 창조해냈습니다. 보통 귀신 이야기는 무섭다, 원한, 복수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진실에 집중합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작품에서 이건 거의 공학적 규칙 같습니다. 세계관의 물리 법칙 같은 거죠. 즉, 죽음 이후의 존재가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실만 말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의 귀신인데도 물어보면 다 진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쉽사리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 다 착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 설정은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역설을 만들어내기에 더 흥미롭습니다. 잠깐 본원 모멘트로 돌아와서 변호사로서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뇌과학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살아있는 증인은 정말 여러 가지 사유로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온갖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그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 옮겨낸 말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법정 스릴러 작품에서 갱단과 대기업들은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을 죽여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의 세계관에서는 증인을 죽이면 증인의 신뢰성이 더 높아집니다. 조금 더 역겨운 쪽으로 상상을 확장해보면 확실히 완벽한 자백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산자의 자백은 믿을 수 없지만 죽은 자의 자백은 100%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벌써 속편 한 권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야 할 건 산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킹은 이런 철학적 질문을 무겁지 않게 소년의 시선으로 경쾌하게 던집니다. 나중에 또 하나의 매력은 따뜻한 톤입니다. 이 작품은 분명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음울함보다 담담함, 유머, 그리고 성장소설적 따뜻함이 강합니다. 제이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다우면서도 똑똑하고 때로는 냉소적이지만 결국 인간적입니다. 마치 내가 귀신을 보긴 하는데 숙제도 해야 되고 엄마 걱정도 해야 합니다 같은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호러와 성장소설, 범죄 스릴러와 가족소설 사이를 가볍게 미끄러집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규칙을 다루는 법률가라서 그런지 초자연적 현상도 규칙이 있을 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질서한 공포보다 질서 있는 공포가 더 무섭습니다. 영화 퍼지 시리즈들을 생각해 보시죠. 굳이 러브크래프트의 코즈믹 호러를 떠올릴 것도 없이 국가 시스템이 주는 공포는 개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나중에의 능력은 마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입력, 죽은 자, 출력, 진실, 이 명확성이 오히려 세계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있다는 것은 활용 가능하다는 뜻이고 활용 가능하다는 건 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스티븐 킹은 바로 그 지점, 아이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 됩니다. 인류 역사 내내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비교적 짧고 읽기 쉽고 현대적입니다. 즉 너무 길지 않고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킹 특유의 매력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킹은 유명하지만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도 꽤 좋은 선택지입니다. 나중에는 스티븐 킹이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진실은 남는가? 아이의 순수함은 어디까지 이용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중 누가 더 정직한가? 귀신 이야기이면서도 성장소설이고 범죄 스릴러이며 어딘가 따뜻한 이 작품, 나중에는 호러 거장의 나중에 쓴 작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장의 증명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